안녕하세요. 글샘철입니다.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문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하다 보면 긴 문장을 쓸 때도 많은데요. 단문처럼 구도를 잡다 보면 자칫 어지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정렬을 시켜서 반듯하게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깔끔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 글을 똑바로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쓰다 보면 글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누굽니까? 이럴 땐 이 처리가 말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제 주변에 항상 놓여져 있는 쇠 자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를 대고 연필로 선을 그어서 줄을 맞추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용지를 접어서 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이 자를 글씨를 쓸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반듯하게 댑니다. 자, 그리고 앞줄에 맞추어진 이 자를 직각을 맞추려고 그러면 A4 용지 같은 종이를 한 장을 대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반듯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글씨를 쓰기 전에 반듯하게 글씨를 쓰려고 하면 어떤 글씨체로 쓰면 좋을까요? 저는 이럴 때 판본체를 변형시킨 글씨체를 쓰는데요. 판본체를 어떻게 변형시켜 볼까요? 자, 먼저 판본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 여기를 자음 영역, 모음 영역, 받침 영역 이렇게 기초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조금 변형을 시킨다면 자, 여기를 자음 영역으로 하고 여기를 모음 영역, 여기를 받침 영역으로 변형을 시켜서 한번 적어 본다면 자, 이전의 글씨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변하겠죠. 자, 그런데 가로형의 글씨는 그러면 되는데 세로형은 어떻게 할까요? 세로형은 판본체에 틀이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 윗부분을 초성과 중성을 자음과 모음을 같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부분을 남는 부분을 가지고 받침을 쓰면은 충분히 좋은 글씨가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자, 가령 한글을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서 소개드렸던 삶이라는 시를 부시킨의 시를 적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반듯하게 적을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변형이니까 다르게 변형을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는 제가 이선희님이 불렀던 인연이란 노래 가사를 적은 적이 있는데요. 인자와 연자를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이라는 유치한님의 시를 이렇게 쭉 적어서 액자를 만드는 적도 있고요. 자, 오늘 하루라는 양요섭님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적어서 시계를 만드는 적도 있습니다. 자, 캘리그라피를 하신다고 하면 꼭 장문을 써야 하는 것도 단문만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 글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 되고 그 글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캘리그라피 작가라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가 기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얼마 전 전시를 마치고 이제 또 저는 새로운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이라 더 많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 춤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즐거운 일이니까 저는 오늘도 많이 행복합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두를 파이팅!